아침에 일어나시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침대 끝에 한참 앉아 계시죠?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하시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앞으로 5년 안에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게 될 겁니다. 저는 76세 노인의학 전문의 박태호입니다. 지난 40년간 노인 환자만 수천 명 이상을 치료해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감 소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기를 억지로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고기보다 근육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음식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78세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분은 3년 전만 해도 지팡이에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꿈도 못 꾸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가족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혼자서 시장에 나가시고 공원 산책까지 하고 계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분이 특별한 수술을 받으신 것도 비싸 약을 드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매일 먹는 음식을 바꾸셨을 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근육감 소증을 막는 최고의 단백질 음식 5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공개해 드릴 건데요. 특히 1위에 발표할 음식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단 한 그릇으로 계란 12개 분량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안 보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모든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먼저 꼭 알아두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근감소증이라는 분명한 질환입니다. 근육은 30대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매년 약 1%씩 감소하다가 70대에 이르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즉, 나이가 많아져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몸의 병적 신호라는 겁니다. 제가 만난 환자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2세 김씨 어머니는 처음 내원하셨을 때 계단 5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멈춰 서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다리에 힘이 없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겨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내는 게 아니라 면역세포를 만드는 공장 역할도 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감기, 폐렴 같은 작은 감염에도 쉽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둘째, 뼈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근육은 뼈를 단단히 잡아주는 기둥 같은 존재인데 이 기둥이 무너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됩니다.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고 이후 회복은 훨씬 더뎌지죠. 셋째, 가장 무서운 건 뇌 건강까지 위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에서 나오는 중요한 호르몬이 뇌 기능을 지켜주는데 근육이 줄면 뇌도 같이 늙어가면서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씨 어머니도 처음에는 단순히 다리에 힘이 없다고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자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의욕이 사라지면서 우울감까지 겹쳤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량은 또래 평균의 6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이미 위험 신호등이 켜진 단계로 지팡이 없이는 혼자 걷기도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놓여도 대부분 어르신들은 그냥 참고 지내신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넘기시면서 말이죠. 아닙니다.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놓칠 때마다 회복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말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늘리려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꾸준히 먹어야 한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상식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고기보다 전통적인 단백질 음식에서 근육 회복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흡수율이 고기보다 평균 30% 이상 높았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 위장이 약해지고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고기는 소화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어릴 적부터 먹어온 한식 단백질 음식들은 이미 우리 몸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외국 씨앗을 억지로 우리 땅에 심으면 잘 자라지 않지만 토종 씨앗은 바로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음식이 가장 잘 흡수되고 가장 강한 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수천 명 환자를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근육을 되살리는 단백질 음식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5위는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 하실 수 있지만 콩나물 한 접시에는 계란 2개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C가 풍부해 근육 회복과 피로 회복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4위 멸치입니다. 국물 낼 때 흔히 쓰는 그 작은 멸치 안에 우유보다 많은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칼슘까지 풍부해서 근육뿐만 아니라 뼈까지 동시에 지켜줍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익숙한 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3위부터는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는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1위 음식은 계란 12개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단 한 끼로 섭취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보셔야 진짜 비밀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잠깐 순위를 계속하기 전에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씨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못 먹겠어요. 근데 다들 고기를 먹어야 근육이 생긴다 하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는데 몸은 점점 약해지고 방법은 모르니 그냥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건 아드님이 한 달에 30만 원짜리 단백질 보충제를 1년 넘게 챙겨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의 몸은 더 약해졌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힘이 빠진다는 말이 절로 나오시더군요. 억울하고 허탈하셨을 겁니다. 그때 저는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집에서 늘 드시던 음식이면 됩니다. 콩나물국, 멸치볶음. 다만 드시는 방법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어요. 콩나물이랑 멸치로 근육이 늘겠어요? 하고 웃으셨죠.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콩나물국 한 그릇, 점심에는 멸치 한 주물 볶아 반찬으로, 물은 자주 조금씩, 식사 속도는 천천히. 이 원칙만 지켰습니다. 2달쯤 지나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붙고 예전보다 오래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금도 좋지만 조금 더 큰 변화를 원하신다면 다른 음식도 곁들여 보셔야 합니다. 제가 드릴 순위에 올라간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들을 추가로 권해드렸습니다. 그 후 어머님은 3달 만에 계단을 혼자 오르내리며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이제 손자랑 공원도 산책하고 시장도 혼자 다녀올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좋은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몰라서였구나. 여러분도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좋은 길이 있는데 아직 몰라서 발만 구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잡으면 됩니다. 이제 김씨 어머니가 드셨던 음식들 하나씩 공개하면서 어떻게 먹으면 힘이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위는 두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야 원래 좋은 음식이지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두부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중에서 흔히 드시는 부드러운 순두부보다는 단단한 모두부가 더 좋습니다. 모두부 한 모에는 닭가슴살 100g과 비슷한 양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콩에서 나온 이소플라본 성분이 근육 합성을 도와주고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호르몬 균형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김씨 어머니도 처음엔 두부를 그냥 간장에 찍어 드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식을 조금 바꿔 드렸습니다. 두부를 기름에 살짝 구운 뒤 김치찌개에 넣어 드시도록 한 겁니다. 왜일까요? 두부는 기름에 살짝 조리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약 20% 높아집니다. 또 김치 속 유산균이 소화를 도와 속이 훨씬 편해집니다. 맛도 좋아지니 자연스럽게 더 자주 드시게 되더군요. 다음은 2위 검은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숨겨진 보석 같은 음식입니다.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근육 속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빠르게 해줍니다. 게다가 일반 콩보다 단백질 함량이 약 15% 더 높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매일 검은 콩 한 줌씩 드신 분들은 근력이 평균 25% 향상됐습니다. 계단 오르는 속도도 무려 40% 빨라졌습니다. 수치로 보나 체감으로 보나 확실한 결과였습니다. 김씨 어머니께서도 검은 콩을 드신 지 2달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다리에 힘이 붙었네. 그때까지도 반신반의 하셨는데 결국 몸이 직접 증명해 준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도 똑같습니다. 모레도 같습니다. 한 달 뒤에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여전히 다리에 힘이 없을 겁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합니다. 김씨 어머니처럼 3달만 실천해도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하시면 중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자녀분들,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십시오. 부모님의 건강이 곧 여러분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드디어 1위 음식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 음식은 정말 놀라실 겁니다.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가 뭐 그리 대단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황태 100g에는 계란 12개와 맞먹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지방은 거의 없고 소화도 아주 잘 됩니다. 황태는 명태를 겨울 바람에 자연 건조시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응축되면서 아미노산 구성이 완벽해집니다. 특히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죠. 부산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황태를 꾸준히 섭취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근육량이 불과 6개월 만에 평균 18%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생활이 바뀌는 수준입니다. 정말입니다. 김씨 어머니도 황태를 드신 뒤 달라지셨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아이고,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는 또래 평균보다 근육량이 높아졌다는 결과까지 받으셨습니다. 자주 하시는 걱정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치아가 약한데 씹을 수 있을까요? 황태는 물에 불리면 부드러워져서 잇몸으로도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황태 한 마리가 약 3,000원 정도인데 이걸로 일주일은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로 따지면 500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황태국입니다. 황태를 물에 30분 불려 잘게 찢어 콩나물과 함께 끓여보세요. 여기에 두부까지 넣으면 완벽한 단백질 식단이 됩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황태를 곱게 갈아죽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국수 육수로 활용하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보관도 간단합니다.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1년 이상도 거뜬합니다. 김씨 어머니가 황태를 드신 뒤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 선생님, 이런 게 있는 줄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지금 아는 게 기회입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도 똑같습니다.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식탁 위에 황태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기를 못 드시거나 소화가 안 되신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평생 먹어온 친숙한 음식 5가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5위 콩나물, 4위 멸치, 3위 두부, 2위 검은콩, 그리고 1위 황태. 이 음식들은 비싸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든 구할 수 있는 우리 밥상 위의 음식들이죠. 오늘 저녁장을 보러 가신다면 황태부터 챙기십시오. 내일 아침은 따뜻한 황태국 한 그릇으로 시작해 보세요. 점심에는 두부찌개나 콩나물국밥, 저녁에는 검은 콩밥에 멸치볶음. 이렇게 하루 3끼만 바꿔도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붙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지팡이 걱정은 사라지고 손주들과 공원 산책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바뀌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쌓으면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김씨 어머니가 그 증인입니다. 지금 78세이신데 혼자서 시장도 다니고 손자와 함께 산책도 하십니다.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가 걸어 다니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이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느냐, 미루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 20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분들한테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결국 여러분에게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좋은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도 황태국 먹어봤는데 정말 좋더라든지 우리 어머니가 두부 드시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런 이야기들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이 방법들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노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